안녕하세요. 저는 22년 하반기에 24기 기자단을 시작으로 하여 3월부터는 27기 환경기자로 활동하게 될 신예주입니다. 거의 1년 반 정도 꿈프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언론사에서 근무하시는 기자님과 만나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인터뷰하신 우리 최우리 한겨레 기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일하고 있는 최우리입니다. 기자님께서는 국내 최초로 기후 전문 뉴스룸을 이끌기도 하시고 환경 문제를 주제로 다수의 책을 출간한 저자이기도 하신데요. 최근 도서 지구를 쓰다가에서 보다시피 그 누구보다 지구의 안녕을 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렇게 환경 이야기를 좋아하는 기자님께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님께서 지구 환경과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와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동기가 궁금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 환경, 그리고 공동체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서울이다 보니까 자연 환경을 접할 기회가 많이 적었는데 자연 환경이 녹색 자연에서 뛰놀거나 접할 때마다 굉장히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제 대학 때 전공은 역사였는데요. 이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의 삶을 동경했고, 그리고 기자가 된다면 이 환경 문제를 다루는 기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환경 문제를 기록하고 또 해결책을 찾는, 그러면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가 꿈프 기자로 취재했던 기사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하수처리 과정과 기후변화와의 관련도를 취재하기 위해 국내 1호 하수처리장인 중랑하수처리장과 서울하수과학관에 직접 방문했어요. 직접 견학도 하고 체험도 해보니 힘든 점도 있었지만 기사를 작성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기자님도 기사를 작성하실 때 주제 선정부터 시작해서 취재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이 많았을 텐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을까요? 현장 취재를 직접 하셨다면 취재의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취재를 잘 하신 걸로 보입니다. 저는 기사를 쓸 때 이 주제의 기사가 지금 한국 사회 독자들에게 의미가 있는지 필요한 기사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님이 취재하신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사를 읽은 독자가 나의 문제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많이 생각하면서 취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취재가 이제 힘들다는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취재는 저도 이제 기후위기 문제를 취재하면서 기후위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전국의 다양한 시민들을 만나 뵈러 돌아다녔거든요. 그때 취재했던 경험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자님의 노력 덕분에 우리가 매번 신선한 기사를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의 노력이 빛나는 기사가 정말 많지만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의 인터뷰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뒷이야기를 궁금해하는 기자님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섭외하셨고 그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취재하고 싶은 환경운동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레타 툰베리 인터뷰 기사는 2020년 10월 말에 보도가 됐는데요. 섭외 메일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답을 기다리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계적인 그 셀럽 환경운동가이다 보니까 그렇게 인터뷰 요청을 하는 기자들도 많았을 걸로 보여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는 기후위기 문제를 굉장히 주목하고 이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던 시점이어서 좀 우리보다 앞서 고민했던 외국의 이야기를 꼭 전달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섭외 메일을 공들여 썼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또 취재를 더 하고 싶게
싶기도 하고 한다면 저는 한국에 있는 젊은 환경운동가 분들의 목소리를 좀 더 전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지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역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가장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기자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어디론가 취재하러 가고 싶어지는데요. 이렇게 취재하다 보면 정말이지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글로 풀어내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 글쓰기를 좋아하는 저도 기사를 작성할 때가 되면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우리 꿈프 기자단에게 기사 작성을 위한 기자님만의 꿀팁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기자님 이미 경험 다 해보셨듯이 기자가 그 취재만 하고 기사를 쓰지 않으면 얼마나 좋은 직업일까라는 생각도 저희 기자들도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 기사는 기자가 이제 최종 책임을 지는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자 외롭게 어떻게 글을 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즐기시길 권해드리면서 꿀팁이라고 한다면 모든 글은 사실 이제 누군가 독자를 향해 글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내 생각과 내가 취재한 팩트들을 잘 정리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면서 글을 쓰기를 추천드리는데요. 글의 주제나 글의 글감이나 그리고 글의 구성, 순서 이런 것들을 고민한 다음에 기사를 쓰시면 취재한 팩트도 누락하지 않고 잘 완전하게 담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자님께서 알려주신 팁을 잘 활용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벌써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자님의 책 지구를 쓰다가의 홍보 문구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땅의 외로운 환경 덕후들에게 전하는 기후환경 기자의 애코하거나 애코하지 않는 고백이라는 문구가 기억에 남는데요. 기자님과 같은 환경 덕후들인 꿈프 환경 기자단은 물론 10대 청소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10대 청소년분들이 정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텀블러를 사용하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고 그리고 물이나 전기, 가스를 아끼기 위한 그런 실천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활동도 굉장히 의미 있고 좋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전 동시에 그 10대 청소년기에 꼭 경험하셨으면 하는 것들이 좀 더 이 자연 환경, 녹색의 가치를 좀 몸소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 외곽 혹은 외부로 나가실 일 있으시면 꼭 나가시고 직접 체험 활동 하실 일 있으시면 한번 경험해 보시면서 이 자연 환경 문제를 좀 몸으로 느껴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그런 걸 경험하기 위한 작은 팁은 저는 날씨 일기를 쓰는 편인데요. 굉장히 이상한 날씨 혹은 겨울인데 너무 따뜻하거나 여름인데 너무너무 덥거나 뭐 이런 식의 그 이상한 기후들을 기록하시다 보면 기후위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빠르게 진행 중인지를 스스로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사색하는 시간 가지기와 날씨일기 작성하기 활동은 막상 실천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최우리 기자님과 함께 그리고 우리 꿈프원영 기자님과 함께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인터뷰를 통해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었고 환경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기자님과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눈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사를 통해 기자님과 만나길 기대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